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훈입니다. 접경 지역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코로나19와 국방개혁 2.0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했는데요. 최근 남북 관계마저 경색되면서 도내 접경 지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원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 고석정. 6월이면 안보 관광을 위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요즘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지역 활성화되려면 또 안보 관광도 오고 그래야 뭐 장사도 되고 저거 그러는데 이 코로나 바람에 사람의 이동이 없으니까 뭐 경제는 다 죽었다고 봐야 돼. 실제로 고석정 관광객은 지난해에 비해 40%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민통선 일대 관광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에다 남북 관계마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안보 관광 중단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철원 안보 관광지인 백마고지 전적비에는 경찰까지 배치됐습니다. 기습적인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경찰이 24시간 감시 초소를 설치한 겁니다. 철원 지역은 경기도 파주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가 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지난 2015년에도 이곳 철원 노동당사 인근에서 한 보수단체가 대북전단 만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철원 최북단 마을인 대마리와 월화리 마을 곳곳에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16일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접경 지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철원 한탄강 관광지 등도 당분간 개점 휴업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북 전달 문제가 터져가지고 또 다시 경색되고 또 국방개혁 그걸로 해서 군인 인원은 감축이 되고 뭐 여름 성수기 문제가 아니라 계속 누적돼 있던 상경기가 여름 되면서 뭐 이쪽 지역으로는 이런 냉랭한 지역에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시작된 접경 지역의 피해가 코로나19와 국방개혁 2.0에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까지 접경 지역은 그야말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요즘 공원이나 숲길을 찾았다가 해충 때문에 놀라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무가 많은 산지는 말할 것도 없고 도심 가로수까지 침투한 해충 때문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가히 창궐이라고 할 만큼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어서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민원25 이다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원주 도심, 도로가 상점에 길쭉하고 털이 난 벌레가 기어다닙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빗자루로 쓸고 살충제를 뿌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이 안에까지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어렵죠. 우리 여긴 또 빵집이니까 애들도 많이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도 막 놀래고 그런 영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죠. 검고 긴 몸체를 꾸물거리며 기어다니는 데다 미세한 털이 몸체 가득 나 있어 혐오감을 줍니다. 도로를 따라 심어진 가로수에 서식하다가 떨어져 가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해충 방제에 나서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원주시가 보유한 방제 차량은 2대, 도심 곳곳에서 해충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쏟아져 올해는 임차 장비까지 모두 7대가 동원됐습니다. 4주째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해충이 다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발생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죠. 방제를 하고 뒤에 가면서 또 확인을 또 계속 하거든요. 그 확인하면 그 약으로 대부분 다 벌레들이 죽어요. 근데 계속 산에서 그 큰 면적에서 계속 내려오니까. 원주 도심과 인접한 야산입니다. 이렇게 숲길을 잠깐만 둘러봐도 벌레로 뒤덮인 나무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돌발 해충으로 불리는 매미나방 유충입니다. 최근에 무서운 속도로 번식하면서 도심 주택가와 가로수까지 점령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민원25, 매미나방 유충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내 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잎사귀 없이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보통 한 나무에 한 수천 개의 송충이가 달려있다가 한 번에 이렇게 실처럼 줄을 타고 한꺼번에 쭉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갖고 다른 나무로 옮겨가요. 이곳에 매미나방 유충이 발견된 건 2주 전쯤부터입니다. 이 같은 증상은 인근의 또 다른 나무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이 나무는 가지만 보면 죽은 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파릇파릇한 나뭇잎이 2, 3일 전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충이 발견된 이후에 불과 며칠 사이에 푸른 나뭇잎은 사라지고 이렇게 죽은 나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단순히 혐오감을 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작은 유충들이 산림을 초토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푸른 산 곳곳이 구멍이 뚫린 듯 비어있고 아예 띠를 이룬 곳도 적지 않습니다. 원주시가 시민의 휴식을 위해 조성한 치악산 둘레길입니다. 산책로 일부가 아예 통제됐습니다. 유충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자 통행을 막은 겁니다. 안 밟으려고 그래도 안 밟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저 올라가는 길에. 둘레길 가는 길에 지금. 어우, 가다가 머리 하나 떨어져서 기절했어. 방제했다고 써붙였는데 방제한 게 이런 거예요. 나 여지껏 뭐 설악산 지리산 가봤어도 이렇게 벌레 많은데 처음이에요. 산책로 중간에 설치된 나무 의자도 유충들이 점령했습니다. 바닥에도 온통 벌레 천지입니다. 치악산 둘레길에 조성된 산책로입니다. 이 산책로에는 1m에 하나씩 이렇게 안전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기둥마다 이렇게 수십 마리의 유충이 기어다니고 있어서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매미나방 발생 면적은 원주가 200헥타르로 가장 많고 횡성 104헥타르, 춘천 6.3헥타르 등 모두 512헥타르로 축구장 720개 면적입니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작년에 워낙 많은 개체수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들이 따뜻한 겨울철을 나면서 많은 유충들이 부화를 했고 그 유충들이 지금 산림 내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돌발적으로 대발생을 하는 종이다 보니까 저희 산림청 입장에서도 그간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던 해충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제법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애벌레 상태인 매미나방은 이제 번데기 시기로 접어듭니다. 이렇게 창궐한 개체들이 대부분 성충이 되면 올 가을까지 더 많은 산림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마다 겨울 기온이 상승하고 눈이 내리지 않는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가운데 산림도 해치고 주민 생활에도 피해를 주는 돌발 해충 방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원25였습니다.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큰 처벌을 받는다 또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해당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민들 사이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론은 지금 홍승현 기자입니다. 해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10,000건 이상 발생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500여 건에 달하는데요.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운전자들이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2달이 지난 지금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모르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민식이법 대해서 좀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민식이법? 민식이법이 초등학교 그 앞에 사고 났을 때 그거 아닌가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30km 이하로 운행해야 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크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의무화와 상해사고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고가 나면 성범죄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처벌에 대해 설명한 뒤 들어본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아동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좀 벌을 좀 주는 게 맞아. 막 가니까 사고 많이 나진 않게도 천천히 서행을 하면 사고가 덜 날 거 아니에요. 저 초등학교 아니라도 좀 사람이 좀 많이 다니는 데는 좀 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뭐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애들이 한참 몰려 나오고 이럴 때는 운전자들이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죠. 아이들 입장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아이들이 커야지 뭐 그것도 사회가 발전되는 건데 아이들이 무슨 보호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운전자한테도 가하다 그러는 것보다는 서로 지킬 거 지켜주면서 지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스쿨존에서 아이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에게 강한 주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에 공감한다는 겁니다. 반면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처벌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교 지나다니기가 사실상 힘들죠. 왜냐하면 서 있어도 넘어지면 차에 부딪히면 일단은 그 법이 적용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보험들을 많이 갈아타거든요.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아무리 천천히 온다 그래도 얘들이 뛰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무조건 민식법을 통해서 강하게 처벌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아이들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그 처벌이 단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대수는 학교 앞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갈 수가 없어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참하는 등 논란이 커져가는 상황. 민감룡 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엄밀히 따져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 탄생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벌의 강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청년 인구 유출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바로 강원도 접경 지역 문제입니다. 지난해 국방개혁이 시작되면서 군인들의 의존도가 높던 접경 지역은 말 그대로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대안은 없는 걸까요? 이어서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시작된 국방개혁 2.0으로 접경 지역은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를 보면 5월 말 기준으로 도내 5개 접경 지역인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지역의 인구는 15만 500명을 겨우 넘었습니다. 1년 사이 2,900여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양구군은 이사단 해체 등으로 1년 동안 870여 명이 지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다 북한의 강경 도발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은 생존권 위협을 호소합니다. 우선 아예 문을 닫아버려요. 평소보다요? 반이 아니라 3분의 1도 아니거든요. 없어요. 사람 자체가. 양구는 또 군민 자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군인까지 통제를 하니까.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지 못하면 접경 지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십 년간 군장병에만 의존하게 만든 기형적 산업 구조가 가져온 현실입니다. 줄일 수 있는 거는 지금 거의 다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80, 90%가 군인 상대로 장사하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스스로 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기 전에는 군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자체는 생존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부대의 해체와 이전 등으로 생겨난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산해면 지역에 설치된 농공단지에는 지역에서 군수용품 공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국방부에서 사주면 21사 해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 실적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군부대와 상생하는 정책도 추진됩니다. 제대군인 지원마을을 조성하고 외출 외박을 나온 군정병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혜택도 마련됩니다. 신병 교육을 수료를 할 경우 개인당 10,000원 상당의 양구사랑 상품권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병들이 나와서 양구에서 좀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음식점에서는 3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으로 2024년까지 강원도 내에서만 군장병 2만 5천여 명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접경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속초 지역 아파트 시장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임에도 바다가 보이느냐에 따라 아파트 거래 가격이 무려 3억 원이나 차이 날 정도인데요. 더욱이 초고가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하지만 중저가 아파트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2018년 속초시 청호동에 들어선 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 면적 84.94제곱미터가 2억 6천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거래된 해당 면적 아파트의 매매가는 무려 5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의 최저 거래 가격은 2억 7천만 원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시내권인 속초시 조양동에 들어선 중저가 브랜드의 아파트. 올해 이 아파트 84.98제곱미터 매매 가격은 2억 6천만 원으로 최고 거래가도 1,800만 원 정도 높았을 뿐입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극단적인 차이가 바다 조망권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속초 지역 아파트 수요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 지역의 경우 외부인들의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도심과 내륙 지역은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속초시 동명동 한 브랜드 아파트 1순위 청약은 335세대에 6,100여 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17.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난 2월 속초시 조양동 또 다른 브랜드 아파트는 2순위 청약까지 순위 내 마감에 실패하면서 170세대 미분양이 났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속초 지역 미분양 물량은 730세대로 대부분이 바다 조망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실거주자 위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 거래된 아파트를 보면은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아마도 이 중에서도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실수요자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속초의 아파트 양극화는 대부분 투자 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투자 수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입니다. 분명한 건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뭐 영원하진 않아요. 서울과 같이 이제 일자리 수요나 뭐 이제 주거 수요들이 풍부한 데는 꾸준히 올라갈 건데, 관광이나 일자리가 부족한 강릉이나 속초나 뭐 이런 강원도 일부 지역들은 사실상은 올라가는 게 임계치가 있어요. 뭐 올라가는 속도는 뭐 크게 큰 폭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올 하반기 속초 지역에는 8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또다시 공급될 계획입니다. 속초 지역 아파트는 이미 110%가 넘으면서 과잉 공급된 상황. 투자 세력이 빠질 경우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속초시도 아파트의 극단적인 수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 쪽에는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좀 원하는 노후주택에서 이동하는 원하는 주민들이 이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양쪽이 다 원만하게 잘 절충이 될 수 있는 개발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투자와 내수의 양극화로 인한 속초 지역 아파트 시장의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랜드가 19일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오는 29일 오전 6시까지 카지노 일반 영업장 휴장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는 정부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른 조치로 지난 2월 23일 휴장을 결정한 이후 4개월 가까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일반 영업장의 운영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방역당국의 대응 수준 등을 검토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구와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